수도권 부동산 시장 정말 지난 1년은 롤러코스터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 가격은 끝도 없이 오르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 여기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시장에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수도권 부동산과 가계부채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바로 이 정책과 시장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죠.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나타나는 하락 신호? 진짜인가? 이게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까요? 오늘 저희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용광로 안에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지난 1년간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었는지 한번 되짚어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요, 2025년 가격 상승 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특히 서울이 이런 상승세를 완전히 이끌었죠. 이건 그냥 집값이 좀 올랐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그야말로 과열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폭발적으로 오르던 걸 멈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가계부채라는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고요. 10월에는 규제 지역을 더 넓히면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2026년 2월에 나왔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외를 끝내겠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요. 2월 정책 발표 직후에 124에서 108로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순식간에 식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여자 전문가는 그리고 그 심리 변화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팔아야겠다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월 딱 한 달 동안에만 서울 아파트 매물이 1만 2천 건 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굳게 닫혀있던 공급의 댐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격이 반응했습니다. 1월 말에 주간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불과 한 달 만에 0.1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상승률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상승의 힘이 완전히 꺾였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자 전문가는 그리고 가격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열의 연료,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가계부채, 그 증가 속도에도 드디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길에 기름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한 셈이죠.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한쪽을 세게 누르면 다른 쪽에 불룩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압력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좀 드네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걸 저희가 바로 풍선 효과라고 부르죠.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요. 특정 부문의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나 자금이 규제가 약한 다른 쪽으로 몰려서 그곳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풍선 효과는 정말 정확하게 예측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부가 강남 집값을 꽉 누르니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 수요가 규제가 덜한 경기도 쪽으로 터져나간 거죠. 결과적으로 강남의 상승세는 좀 주춤해졌는데 오히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라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보였습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확 몰려들었죠.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했다는 건요, 시장의 근본적인 자금 수요, 다시 말해 돈의 힘이 여전히 아직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뭘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주시해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자 전문가는 그 답을 금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금리가 어떤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빚내는 걸 망설이게 되는 그런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지점인 거죠. 그리고 그 임계점으로 추정되는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3.5%.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가 빚을 내는 걸 아주 크게 주저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이미 4.3%에 도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그 임계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겁니다. 시장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아주 강력한 중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강력한 정책과 임계점을 넘어선 금리가 시장에 불을 끄고는 있는데 그 압력이 또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과연 안정적인 연착륙일까?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경착륙일까? 시장의 진짜 시험은 아마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